일본 남자에게는 야마토 정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오늘은 메이지 유신 이래의 일본군 최악의 졸전으로 불리는 인팔 작전 이야기를 할 건데요. 1941년 말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고 파죽지세로 남태평양 일대를 점령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서구 식민 지배를 받는 아시아 국가들을 일본이 중심이 되어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해방시킨다 라는 정치 슬로건인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면서 아시아 침략을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1942년 일본은 버마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당시 일본은 중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평양 전쟁까지 터지니까 전장이 두 개로 나뉘게 되었고 중일 전쟁만이라도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중국은 일명 버마로드라는 양곤에서 중국까지 다이렉트로 뚫어둔 보급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장기화되는 중일 전쟁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버마의 보급로를 끊는 게 중요해진 거였어요. 그렇게 1942년 3월에 양곤에 상륙한 일본 제18사단은 버마 요충지인 만델레이를 점령했고 5월에는 미치나 지역까지 장악하면서 연합군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연합군은 와해되면서 인도와 중국 남부로 후퇴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때 연합군의 장군이 미국 역사상 역대급 졸장으로 손꼽히는 조지프 스틸웰이어서 그는 중국군에게 철수는 하되 중국이 아니라 인도로 탈출하라고 명령을 하고 소수의 사령부 인원만 데리고 정글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때 중국군은 후퇴 과정에서 병참선이 끊어지면서 중국의 200사단장 장군과 부사단장, 연대장 2명을 포함해서 5만 6천여 명이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죽거나 다쳤고 이 비율은 난징 방어전을 제외하고 중일전쟁 사상 가장 참혹한 피해였습니다. 정말 스틸웰이 중국에서 뭐라고 불리냐면 그 사람이 중국인이었으면 총살감이었다 라고 불릴 만큼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하지만 스틸웰 본인은 보름 동안 정글을 헤맨 끝에 5월 20일 인도 동북부 임팔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참패해서 제해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해상 보급로가 끊어지면서 새로운 육상 보급로가 필요해지게 된 거죠. 일본은 새로운 육상 보급로를 위해서 태국 방콕에서 양곤까지 있는 철도 공사를 하게 되는데 험준한 산맥이 많은 지형이라 일본군은 약 26만 명의 포로를 이용해서 철도 공사를 시작했고 새로운 보급로에 눈이 돌아서 얼마나 강행했는지 이때 9만 명의 포로들이 사망해서 이 철도는 죽음의 철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후 1943년 10월이 되자 스틸웰은 자신이 버마를 되찾겠다며 중국군 2개의 사단과 미군 1개 연대를 인도에서 출발시켜서 버마 탈환전을 강행했는데 연합군 측에서도 그냥 이참에 버마를 다시 탈환해서 중국의 보급로를 뚫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중국의 동부와 남부는 일본군에게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었고 서부는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고 북쪽은 사막이었기 때문에 이 중국이랑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는 험프라는 하늘길 뿐이었어요. 근데 이 험프라는 게 그 낙타 등에 있는 혹 있잖아요. 그 혹을 뜻하는 말인데 이 하늘길이 엄청나게 고산지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고산지대 특유의 급격한 기류 변화, 폭풍우, 돌풍으로 세계 최악의 비행 경로로 손꼽혀서 여기 별명이 지옥으로 가는 하늘길입니다. 오죽했으면 산 아래에 추락한 수송기의 잔해만으로 항로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육상도로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연합군은 버마를 탈환할 준비를 시작했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군용도로를 건설하게 되는데 인도 레도에서 출발해서 윈난성, 쿤민까지 가는 군용도로인 레도 공로와 미얀마 라시오에서 쿤민까지 이어지는 군용도로 버마 공로를 건설합니다. 연합군은 이 레도 공로를 도쿄로 가는 길이라고 불렀는데 이 도로가 일본군 점령지를 가로질렀기 때문에 이 도로를 건설하려면 싸우면서 건설하고 싸우는 작전을 펼쳤고 미군 공병들은 열대우림과 절벽과 협곡을 넘나들며 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도로 건설까지 계획한 연합군은 서부, 북부, 동부 모두의 군대를 배치해서 버마를 공격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러자 일본 측에서는 우리의 주인공 무타구치 렌야가 적군에게 방어선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군 18사단이 버마 북부에서 연합군의 침공을 막으면서 동시에 15군 산하 3개의 사단이 친드윈강을 넘어서 영국군을 격파하고 인도 동부의 요충지인 임팔을 점령한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영국군의 주요 거점인 임팔을 점령하면 연합군의 공격도 봉쇄할 수 있고 인도의 독립운동을 유발해서 전투를 빠르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웁니다. 무타구치 렌야의 구상은 이랬어요. 일단 첫 번째, 제31사단은 남쪽에서 재빨리 국경을 돌파해서 북진을 하면서 연합군을 견제하면서 임팔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15사단과 33사단은 기습적으로 친도인강을 동화해서 국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제당하고 있는 연합군의 허를 찔러서 제15사단은 직선으로 임팔 동북부에 진출, 연합군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31사단이 북진하여 코히마를 점령하고 북쪽에서 임팔로 향하는 연합군의 증원부대를 저지합니다. 다섯 번째, 코히마의 저지 작전에 성공하면 제31사단 일부를 임팔의 주 전장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공략 작전은 20일 이내에 끝내기로 하고 전체 작전 개시일은 3월 15일로 하되 그중 제33사단의 행동 개시일은 3월 8일로 한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침공부대의 병력은 3개의 사단 및 지원부대를 포함해서 총 9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작전이었는데 버마에서 아라칸 산맥을 넘어서 인도의 북부인 아쌈까지 그냥 걸어도 보름 만에 가는 게 무리였을 텐데 보병 개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식량이 보통 15일치였기 때문에 작전 기한이 15일로 잡아진 거고, 그래서 전투 자체를 20일 이내에 끝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세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작전 중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보급이었습니다. 버마와 인도 국경은 아라칸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로조차 없었을 뿐더러 보급 물자를 실어 나를 차량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뭐 있었어도 가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무타구치 렌야는 1941년 12월 싱가포르에서 벌어졌던 지트라 전투에서 단시간에 승리해서 연합군의 보급품을 노획했던 게 인상 깊었는지 보급이란 원래 적에게서 취하는 법이다 라면서 적게 가져가서 연합군의 보급을 빼앗으면 된다 라는 작전을 세웠던 거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 작전이 바로 칭기즈칸 작전이었어요. 수백 년 전 칭기즈칸의 몽골 부대가 그러했듯 현지 주민들에게 가축을 징발해서 짐을 운반하게 하고 이 가축들을 나중에 식량으로도 활용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물론 도로가 없어서 차량으로 못 가면 뭐 보병이 짊어지면 되고, 보병이 짊어지기 힘들면 비행기로 실어 나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무타구치 렌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글에서 비행기가 무슨 쓸모냐? 아이디어는 그럴듯했으나 가축들이 가파른 산을 오를 수 있는지 장기간의 행군을 견딜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죠. 게다가 어차피 식량 없어도 이 넓은 산에 열매나 동물이나 얼마든지 있겠죠. 널려 있겠죠. 그러니까 보급 준비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무타구치 렌야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버마의 주변 산들이 이처럼 푸르다. 일본인은 원래가 초식동물이니 가다가 길가에 난 풀을 뜯어먹으며 진격하라 라는 희대의 헛소리를 하며 식물학자들을 동원해서 미얀마 정글 일대의 식용식물을 정리해서 도감으로 만들어 침공부대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급이 부족하면 도감을 보고 너희가 알아서 현지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식량을 보급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병사들에게 풀을 먹는 적응 훈련을 시키기도 했을 만큼 이 작전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 무려 도조 히데키의 결재를 받고 진행된 작전인데, 결재를 받으러 갔을 때 그가 목욕 중이었기 때문에 목욕탕 결재로 유명하죠. 도조는 이 보고를 받고 6가지의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 보급 문제는 해결 가능한가? 두 번째, 현실성이 있는 작전인가? 세 번째, 증원 병력이 더 필요할 일이 생기겠는가? 네 번째, 버마 방어에 공백이 생기겠는가? 다섯 번째, 상대의 공중, 지상 입체 공격을 막을 수 있는가? 여섯 번째, 해상으로 연합군이 밀려왔을 때 막을 수 있는가? 당시 결재를 받으러 갔던 육군성 군사과장 니시우라 스스무 대장은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짠 작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연락을 넣어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확인해보니 질문하신 건 모두 문제가 없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도조 히데키는 이 말만 듣고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그냥 결재를 해줍니다. 이게 진짠가 싶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되도 않는 엘리트주의와 지연 학연 등으로 군대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저렇게 해본다고 하고 문제가 없다니까 길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다 떠넘겼던 거예요. 그리고 무타구치 렌야가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일단 시작만 하면 영국군은 알아서 물러날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 때문도 있었습니다.
이 지트라 전투 때에도 영국 연합군을 단시간에 몰아내기도 했고 1942년 일본군이 버마를 침공했을 때 영국군은 변변한 저항도 없이 그냥 바로 인도로 후퇴해서 일본은 손쉬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참모들에게 적을 만나면 총구를 하늘에 대고 3발만 쏴보라고, 그러면 자동으로 행복하게 돼 있어 라는 우스갯소리나 하면서 영국군은 약하다, 반드시 퇴각할 것이다, 보급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며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반대로 일본이 엄청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 영국군은 임팔 주변에 영국군 제14군, 제4군단을 중심으로 15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두둔했고 전차와 중화기로 무장한 데다가 항공기로 최전선에 물자를 보급하면서 암호 해독과 정보 수집을 통해 일본군의 침공 계획을 미리 파악해서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였습니다. 그렇게 1944년 3월 8일 임팔을 향한 일본군은 3면에서 공세를 시작했는데 10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은 포탄은 자동차 대신 소나 말에 싣고 가다가 포탄을 다 쓰면 필요 없어진 소나 말을 먹으면 된다 라는 무타구치 렌야의 주장에 따라서 3만 두에 이르는 소와 코끼리 1000마리, 양 1만 마리에 이르는 식량과 보급품, 중화기를 싣고 친두인강을 건너서 아라칸 산맥 밀림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시작부터 개판이었는데 거센 물살과 울창한 정글, 험준한 산을 지나는 동안 평야에 익숙했던 가축들은 거친 행군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물살에 떠밀려가서 초반에 이 동물의 3분의 1을 잃었고 그 바람에 가축 등에 실었던 물자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저기 물자 떠내려가, 우리 소도 떠내려가는데? 아라칸 산맥으로 접어들자 병으로 죽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폭격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면서 동물의 손실수는 계속해서 늘어나 제31사단의 경우 친두인강 도하 이전에는 소 125마리가 있었는데 21일 이후 코히마에 도착했을 때는 고작 5마리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축들을 식량으로 쓸 생각만 했지 가축은 초식동물이니까 이 산에 있는 풀을 알아서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축의 사료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글에는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독초를 먹고 죽은 동물들도 꽤 됐다고 합니다. 덕분에 개인 탄약의 양은 원래 계획의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병사들이 짊어진 군장은 소총탄 240발, 수류탄 6발, 그리고 20일간의 식량, 조미료까지 총 40kg을 메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건장한 한국 청년들도 40kg 군장 메고 행군하면 힘든데 당시 체격도 왜소한 이 일본군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정글을 뚫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슬슬 무거운 장비를 하나씩 몰래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버린 물건이 화력 지원을 담당할 중화기의 부품이나 포탄이 상당수였다는 겁니다. 왜냐면 걔네가 제일 무겁거든. 그렇게 진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축들은 줄줄이 죽어나갔고 보급이 끊긴 병사들은 금방 굶주림에 직면하게 돼서 정글에 있는 산딸기, 버섯, 죽순들을 먹다가 그것도 다 떨어지면 지렁이를 먹었고 나중에는 아예 먹을 게 없어지니까 굶주림과 병으로 사망한 전후의 인육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무타구치 렌야도 힘드니까 진군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사실 이 작전에서 무타구치 렌야는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렌야는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을 졸업해서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기는 했는데 중일전쟁 이전까지는 야전에서 실전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태평양 전쟁 때 처음으로 실전 경험을 했고 임팔작전 당시에는 아예 처음부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군 자체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책상 머리에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짜서 남들만 사지로 보내고 자기는 전선에서 400km 떨어진 버마 중부에 있는 휴양지인 메이묘에 남아서 세이메이쇼라는 유곽을 지어놓고 저녁 5시가 되면 칼퇴해서 게이샤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부하들이 승전보를 보내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작전 시작 19일 만인 3월 27일 제33사단장 겐조 중장은 보급난과 영국군의 저항으로 작전이 불가능하니까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철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무타구치 렌야는 그를 질책하고 재차 공격 명령을 내렸으나 겐조는 명령 불복종으로 대응했고 그러자 렌야는 그를 쫓아내고 중국 전선에서 맹장으로 이름난 다나카 노부오 중장으로 교체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단장 교체로 질 전투가 이길 전투가 되진 않겠죠.
다나카 중장이 이끄는 33사단은 보급난과 영국군의 저항을 뚫고 어쨌든 가긴 갔어요. 임팔 평야까지 도착을 해서 소형 전차를 앞세워서 이 요새를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영국군의 화력에 무산되고 말았고, 남은 화력까지 전부 다 소진하니까 이제는 반자의 돌격으로 이불 속에 수류탄을 여러 개를 싸가지고 맨 거야. 그리고 전차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가가지고 자살 공격을 시도를 한 거예요. 전차 밑으로 사람이 기어 들어가서 수류탄 빵 터뜨렸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결사단을 모집해서 자살 돌격까지 감행해봤는데 방어선에는 어떠한 타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월이 되자 포탄도 바닥나고 병사들은 굶주려서 아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굶주림과 말라리아 등과 함께 사투를 벌이면서 돌격하는 일본군의 끈기는 대단했으나 일본 부대의 전선만으로 보면 전진은커녕 곳곳에 그냥 거의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돌진을 한다곤 하지만 전선으로 보면 진격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이 와중에도 무타구치 렌야는 부하들을 닥달할 뿐 전황에는 무관심했고, 한 장교가 전선에서 목숨 걸고 돌아와서 일본군의 이 참담한 상황을 알리는데도 렌야는 참모들과 술을 마시며 계속해서 진격해라 라는 명령만 내렸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일본군 내에서는 분노와 항명이 터져나옵니다. 물론 무타구치 렌야도 아예 모르진 않았겠죠. 근데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이제 와서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하고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물러나는 건 체면이 너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타구치 렌야는 차선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사령부 앞마당에 재단을 차리고 승전 기원 의식을 벌여요. 이기게 해주세요. 진짠가 싶죠. 자, 그리고 31사단장 사토 고토쿠 중장은 작전이 개시된 후 충분한 물자 및 탄약, 식량이 보급되지 않자 전보를 쳤지만 이제 곧 보낼 테니 진격만 하라 라는 무타구치 렌야에 매우 격노하면서 공격명령 접수했음. 그러나 명령만으로 병력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귀하의 사고방식이야말로 이 작전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중대 요인이 되고 있음. 눈앞에 본 사단의 1만 명의 장병은 아사 직전 상태에 놓여 있음. 탄약은 고갈되어 맨손의 병력이 되어버렸음. 상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모두가 귀 제15군의 그 책임이 있음. 귀군은 이상 사실을 판단, 반성하여 본 작전을 즉시 중지함으로써 폐하의 적자들을 개죽음으로 이끄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과감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이라고 보내놓고 무타구치 렌야가 제 역할은 하나도 하지 않는 주제에 애꿎은 병사들만 사지에 몰아넣는다 라면서 부하들에게는 우리들의 위에는 3명의 머저리가 있다. 그것은 제15군과 미얀마 방명군과 남방 총군이다. 이런 머저리들을 믿고 기다리다간 우리 사단이 전멸하고 말 것이다. 이에 본 사단은 퇴각을 본관 책임하에 독단 결행하기로 결정했다 라면서 독단적으로 철수를 명령해서 메이지 유신 이래 사단장 항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터뜨립니다. 남방 총군은 태평양 전쟁에서 활동하던 일본 제군, 육군 모든 부대를 통틀어서 총괄하는 총군이에요. 자, 그러자 무타구치 렌야는 사토 고토쿠에게 항명의 대가로 할복을 지시하면서 부하에게 사토 고토쿠에게 단도를 건네라고 시키고는 본인은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부하가 이 칼을 가지고 할복하시랍니다 하니까 사토 중장이 이 칼을 갖고 내가 그놈의 배를 갈라버리겠다 라면서 칼을 가지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복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정신병자로 몰아서 본국으로 쫓아버렸고 제15사단장 야마오치 중장 역시 작전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해임되면서 인팔 작전에 참여한 사단장 전부가 잘리는 일본 육군에서도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장교들을 다 집결시켜 놓고는 한마디 해요. 제군들, 사토 사단장은 군명을 어기고 전선을 포기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을 할 수 없다며 제멋대로 퇴각을 했다. 이것이 황군인가? 황군은 먹을 것이 없어도 싸워야 하는 것이다. 무기가 없다, 탄환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따위는 싸움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탄환이 없다면 총검이 있지 않은가? 총검이 없다면 맨손으로 싸우는 거다. 맨손도 쓸 수 없다면 발로 걷어차라. 발도 쓸 수 없다면 입으로 물어뜯어라. 일본 남자에게는 야마토 정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일본은 신의 나라다. 신들께서 지켜주신다. 라는 헛소리를 남겼는데, 이렇게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는데 인도에서 목숨만 건지고 돌아온 장병들은 지치고 굶주려서 영양실조로 이미 서 있을 힘도 없으니까 이 열변을 토하는 동안 계속 한 명씩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사토 고토쿠는 나중에 대본영, 총군, 방명군, 제15군이라는 바보 4마리가 인팔 작전의 비극을 초래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분노했고, 병사들은 자신을 위해서 항명한 사토 고토쿠를 영웅으로 떠받들면서 사토 고토쿠를 애도하는 추모비가 세워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5일 무타구치 렌야의 직속상관인 가와베 마사카즈는 그의 사령부를 방문했고 두 사람은 모두가 공세에 실패했으며 지금이라도 후퇴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둘 다 이걸 책임지고 입 밖에 꺼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작전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무타구치 렌야는 나는 이미 인팔 작전은 포기할 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꺼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안색을 통해 그가 헤아려 주기만을 바랐다 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서 가와베 마사카즈는 오히려 무타구치 렌야의 귀기 어린 표정에 질려서 감히 작전을 중단하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자, 이때 어느 한쪽이라도 총대 메고 작전 중단 명령을 내렸으면 최악의 재난은 피할 수 있었겠지만 서로가 눈치만 보면서 상대가 결단을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와중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몰린 무타구치 렌야가 전전긍긍하다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가와베 마사카즈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작전 중지를 요청했고 7월 3일 드디어 철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조치여서 일본군 태반은 이미 패주 중이었고 정글을 헤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행렬은 말라리아와 이질, 굶주림으로 지친 병사들이 소총을 비롯해서 온갖 소지품을 다 버리면서 끝없이 쏟아지는 비와 연합군의 폭격, 영국군의 격추에 시달리면서 도망을 쳤고 제발로 걸을 수 없는 부상병들은 이미 버려진 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미쳐버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미 이건 그냥 철수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퇴각한 길은 백골가도라고 불릴 만큼 무수한 시체와 해골이 널브러져 있었고 당초 출정했던 10만 명 중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온 병사는 12,00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전멸입니다. 이에 비해서 영국군 사상자는 17,000명 정도였다고 해요. 인팔 작전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무책임한 졸속 작전이었고 여느 나라였으면 무타구치 렌야와 주요 지휘관, 참모, 직속상관인 가와베 마사카즈 등 모두 군법 재판을 회부되어 문책을 받았겠지만 일본에서는 군법 재판을 열면 일이 시끄러워지고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전 실패 이후 무타구치 렌야는 제15군 정보참모였던 소좌 후지와라 이와이치와 대화를 나누면서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할복하여 폐하와 죽은 장병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때 후지와라 참모가 옛날부터 죽겠다 하는 사람 치고 죽은 사람 없습니다. 진심으로 책임을 느끼신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배를 가르십시오. 누구도 방해하거나 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놓고 할복하셔도 됩니다. 이번 작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받아치니까 렌야는 이후부터 절대 할복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무타구치 렌야는 잠시 예비역이 편입되고 몇 달 후에 육군 예과 사관학교 교장으로 부임해서 종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 패망 이후 무타구치 렌야는 싱가포르에서 포로 학대 죄목으로 BC급 전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1년 6개월 만에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조용히 지내다가 1962년 한 영국군 장교가 인터뷰에서 일본군이 작전 초반 기습 작전을 통해서 영국군이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라면서 인팔 작전이 성공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자 대번의 기가사라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인팔 작전 내 잘못이 아니라 부하들이 무능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제31사단 산하보병 여단장 미야자키 시게자부로 소장의 공이었는데 그는 인팔 작전 내내 물러서지 않고 싸웠고 소수의 병력으로 최후방을 맡아서 영국군의 추격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았고 버마에서 많은 장병을 잃은 일을 자책하면서 죽기 직전까지도 적중 돌파 중에 낙오된 부대를 확실히 구출했는가? 라고 혼잣말처럼 계속 반복했대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 사람한테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됐던 거죠. 이에 비해서 무타구치 렌야는 임종할 때 인팔 작전의 실패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장례식장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무타구치 렌야는 일본의 제3대 우물로 꼽히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둠의 독립군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오늘 이야기도 재밌었나요?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